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사건 파일 24 진행을 맡게 된 앵커 김용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초대 손님 한 분 모셨는데요. 앵커계의 대스타 정찬배 앵커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잠깐만, 이거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갑자기 나타나시더니. 죄송합니다. 지금 이 자리를 노리시는 겁니까? 네, 오랜만에 옛 생각이 나서 한번 또 해봤습니다. 여기 넘어오시면 안 됩니다. 그러겠습니다. 예. 예. 자, 근데 옆에서 이렇게 딱 뵈니까 역시 수트가 잘 어울리세요. 고맙습니다. 예. 그 생방송 뉴스는 거의 뭐 오랜만이죠? 근데 불과 몇 개월 안 돼서요. 예. 네, 아직은 친숙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뉴스가 쉬우세요? 아니면 저 무대가 더 쉬우세요? 아직은 가수 노래로 무대에 서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뉴스는 여기 뭐 스태프분들 계시지만 사람이 많지 않은데 네. 관객들 한 몇백 명, 1000명 가까운 데서 노래 부른다는 게 네. 뭐 관객 앞이어도 그렇고 카메라 앞이어도 그렇고 노래에 이제 몰입을 해서 제가 불러야 된다라는 것이 노래로 스토리 어떤 이야기를 들려드려야 되잖아요. 예. 전혀 다른 영역이더라고요. 예. 근데 표정은 정말 많이 살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방법은 잘 불러드리는 방법은 제가 스스로 그 노래에 몰입을 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노래를 부르는 만큼은 제 이야기처럼 몰입을 해서 부르게 됩니다. 그럼 노래 부르실 때 이거는 내 얘기다. 내 스토리다. 이렇게 아예 생각을 하시는군요. 저희가 방송할 때도 원고가 들어오지만 예. 이걸 책 읽듯이 하는 진행자는 초보고 예. 내가 말하듯이 원고를 보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노래도 그런 맥락에서 같은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뉴스 앵커와 가수의 공통점은 네. 내가 몰입을 해야 된다. 네, 전달자 메신저 역할이니까 진심을 담아서 내용을 전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같지 않나 싶습니다. 예. 자, 그래서였을까요? 첫 출연부터 바로 김용필 씨는 화제를 모았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김용필 씨에게 낭만 가객이라는 그 별명을 안겨준 무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굳은 비 내리는 날 그야말로 옛날 식탁방에 앉아 도라지 위스키 한 잔에다 짙은 색소폰 소리를 들어보렴 이제와 새삼이 나이에 시련의 달콤함이야 있겠냐마는 왠지 한 곳이 비어있는 내 가슴이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 야, 바로 저 무대가 예. 아나운서가 아니라 트롯 가수로서의 김용필을 세상에 알린 무대였는데 예. 왜 저 노래를 선택을 했을까요? 아마 많은 분들께서 공감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 역시 중년의 나이가 되다 보니까 그렇죠. 어깨가 무거워질 나이, 그러면서 그런 외로움, 고독이 느껴질 나이인데 그걸 누구한테 가족에게나 그래도 털어놓지 말아야 되는, 혼자 안고 가야 되는 그럴 때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서 예, 가장으로서. 예,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걸어왔나, 또 지나온 삶을 좀 되돌아보는 시기. 그러면서 여러 가지 좀 외로워지잖아요. 앞으로 내가 또 어떻게 걸어가야 되나. 그렇지. 그럴 때 저한테도 굉장히 위로를 줬던 노래였습니다. 그래서 꼭 기회가 되면 불러보고 싶었던 노래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노래를 부를 때도 뭐 아내분을 생각을 하면서 이 가장으로서 나 갑자기 회사 그만두고 가수할래 이 얘기를 한다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네, 그래서 접수한 것을 얘기 안 하고 있다가 접수할 때 얘기 안 했었어요? 얘기를 안 했고 제작진 예심을 통과하고 나서 이 마스터 예심, 이 곡을 불러야 되는 게 TV에 나가게 되잖아요. 그럼 못 속이네. 그래서 녹화 일주일 전에야 이야기를 했습니다. 녹화 일주일 전에? 예. 그러면은 뭐라고 반응하셨어요? 그 뭔가 집안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얘기를 했더니 저를 안 바라보고 하면서 고개만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때 느끼는 게 있잖아요. 쎄했습니까 반응이? 왜 그런 반응을 보였을지는 제가 예상이 되는 것이 예. 갑자기 잘 살던 남편이 어. 뭔가 전혀 의외의 심지어 노래를 한다고 하니까 예. 얼마나 많은 걱정이 됐을까. 저 사람이 어쩌려고 저러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어쩌려고 저러냐. 야, 지금 당신이 지금 이 나이에 가수가 되겠다고 내 노래 잘하는 건 알지만 그냥 노래방에서 부르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취미와 직업은 다른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그 선택을 지금도 아내분이 어떻게 반응을 하시는지. 그래서 첫 무대 저 나가고 나서는 연습 많이 했네 정도 반응이었고 예. 두 번째 무대 나갔을 때는 이거 춤추면서 해야 되니까 고생하네 하고 당신이라는 무대에 가서는 예. 주변에서들 반응이 많이 생기니까
응원한다고 그때서 해줬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내분께서도 남편분 TV에 나왔던데 막 이런 얘기를 하셨나 봐요. 의외의 반응들이 주변에서 뜨겁게 오고 어. 또 본인이 연습을 정말 많이 해서 올라가는 걸 아니까 이제는 응원을 해줘야 되겠다 마음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얼마나 연습하는지는 아내분이 제일 많이 아셨을 텐데. 예. 얼마나 연습하셨습니까? 특히 안무 연습 같은 경우 할 경우에는 오전에 나가서 제 개인 연습하고 팀들끼리 점심 때 만나서 밤 12시, 1시까지도 연습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그래서 나왔는데 처음에는 죄송합니다. 예. 우리 남편 좀 하네. 정말 잘하네. 야, 이젠 정말 하려나 보네. 막 네. 이랬거든요. 네. 그쯤 되면 아내분도 네. 야, 이러다가 진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도 하셨을 텐데 네. 본인은 네. 내가 가서 노래 불러보니까 이 정도는 할 것 같아. 생각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도전하는 것에 정말 의미를 뒀거든요. 아, 자꾸 용기가 없어지고 내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을까에 대한 자문이 들다 보니까 내가 용기를 시험해보자는 차원에서 지원하게 됐는데 일이 이렇게 커질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그래요? 언제부터 야, 일 커진다 이 생각 들었어요? 당신 무대 하면서부터 팬분들이 카페가 막 들어오고 팬카페 생기고. 예, 들어오시고 반응들이 올라오고 이거 안 되는데 이상한데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당신 노래 아마 저희들이 준비가 돼 있을 텐데 네. 잠깐 한번 들어볼까요? 못난 내게 바쳐두고 야, 지금도 하는데 저 때 어떤 느낌으로 부르신 거예요? 후회가 된 부분들이 많았어요. 제가 중년 나이 들다 보니까 미처 몰랐던 여자의 마음들. 그게 또 깨닫게 되니까 이번에는 낭만에 대하여는 저를 위한 중년을 위한 노래였다면 예. 아내를 위한 노래를 하나 해보자라는 게 당신에 담겼습니다. 당신. 예. 우리 김용필 씨가 생각하시는 당신은 네. 어떤 사람입니까? 아내분은? 감정에 큰 기복이 없이 묵묵히 지켜봐준, 그리고 제가 가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저도 참 많은 일을 했었거든요. 그래도 말리지 않고 하게끔은 내버려 뒀다. 그 부분이 저는 고맙습니다. 예. 저도 그 방송을 하다 보면 그 양복 같은 거 예. 집에서 많이 챙겨 주시잖아요. 예. 그 아내분께서 네. 양복 지난번에 그리고 방송 볼 때 모니터 해달라면 가족들은 다른 얘기 안 해요. 옷 얘기만 해요. 그렇군요. 예. 어떻게 많이 챙겨 주십니까? 옷은 제가 주로 20년 넘게 이제 방송하면서 옷은 주로 제가 챙기는 성향이었습니다. 뭐를 챙겨 주십니까, 아내분? 그래서 노래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노래. 감정을 얼마나 잘 쏟았는가. 굉장히 냉정한. 사실 내 가까운 사람한테 인정받기가 가장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가족한테 칭찬받기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냉정하게 판단을 해줍니다. 가족들이 예. 칭찬하는 게 진짜 예. 칭찬이겠죠. 자, 근데 김용필 씨 지금 출연한다고 하니까 네. 저희 시청자분들이 지금 반응이 예. 너무 뜨거워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질문을 시청자분들이 네. 막 하시는 질문을 네. 제가 대신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마침 그 판 네. 있네요. 이걸 OX? 주시더라고요. 예. OX 판을 주시는데 사실은 어떤- 예. 그거 준비하려고 예, 미리 알겠습니다.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네. 첫 질문부터 드리죠. 야, 이거 어려운 질문 나왔습니다. 네, 뭔가요? 자, 나는 솔직히 알았다. 내가 진선미의 아까 잠깐 얘기를 했는데 네. 나는 내가 적어도 탑7에는 들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맞으면 O, 틀리면 X. 네, 이겁니다. 네. 진짜요? 네네. 의외네. 아니, 네. 본인은 탑7 생각 안 했어요? 네, 저는 그 도전 자체 의미를 뒀고, 내가 과연 올라갈 용기가 있을까라는 것을 시험해보고 싶었던 건데, 이게 통과가 되고 이 점점 일이 너무 커지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왜 이렇게 상황이 되지라고 오히려 의아해했습니다. 그리고 처음 나갈 때는. 굉장히 기적 같은 일이 저한테는 일어난 겁니다. 그렇군요. 네네. 그러면 회사를 그만둬야 되냐 마느냐라는 걸 할 때는 네. 적어도 탑7을 목표로 뒀으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좀 회사도 그만두고 그러지 않으셨을까요? 그 직장부 팀 미션 할 때만 하더라도 연습이 가능했고요. 네. 당신도 저 혼자 시간을 쪼개서 연습하면 됐었는데 그 미스터 뽕샤인 그 메들리에 들어가서는 팀원 중에 한 명이 빠지면 연습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지. 그건 합숙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일을 내려놓지 않으면 일정을 소화할 수가 없고 누군가한테 피해를 줘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미안해, 나 오늘 일 때문에 못 나가. 이게 맞습니다. 안 되는. 그게 그래서 너무 미안했고 빨리 그만둬야 되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때. 그렇군요. 이왕 시작한 거 제대로 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나 혼자 집에서 연습하는 거는 내가 어떻게든 시간을 그렇죠. 쪼갤 수 있지만 예. 이제 같이
같이 훈련하거나 연습할 때 내가 빠지면 안 되니까. 예, 할 수가 없어요, 연습을 제대로. 예.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거 미련을 두면 안 되겠다. 빨리 정리해서 같이 연습해서 좋은 무대를 보여드리는 게 제일 우선이다. 지금은 그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예. 자, 그러면 네. 뭐 본인은 뭐 탑세븐에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안 했다지만 네. 지금 어제도 이제 방송 이제 같이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야, 요 사람은 내가 봤을 때 우승자다. 뭐 혹시 그런 분 있으실까요? 뭐 굳이 이름은 거명 안 하셔도 되는데 요 제가 궁금하긴 해요. 예, 한 3-4명 정도는 보이는데요. 어. 근데 사실 지금 단계까지 올라간 우리 동료들은요. 제가 그 과정을 같이 봤잖아요. 예. 노래 실력 떠나서 각자의 성향이 분명하고 지금까지 올라온 건 대단한 겁니다. 그 체력적인 정신적인 부분, 노래의 어떤 연습에 대한 열정, 저는 누구 하나 진이 되더라도 이상하지 않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나머지는 어디까지나 국민들께서 보시는 취향의 문제, 어느 분이 더 많이 사랑을 받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사실 이제부터는 본인의 실력도 실력입니다만 네. 시청자들의 선택 맞습니다. 누가 받느냐. 맞습니다. 예. 혹시나 해서 뉴스 나올까봐 질문 드렸는데 역시 의문이 현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자, 김용필 씨 이제 예. 본선 4차전 네. 결국 탈락을 했는데 네. 조금 아쉽습니다만 이 질문 또 들어왔네요. 두 번째 질문. OX요. 예, 알겠습니다. 시간을 돌려서 본선 4차전을 다시 치른다면 나는 그 노래를 더 잘 부를 수 있다. 요거. 네. OX입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네 이렇게 O.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네. 다시 부른다면 더 잘할 수 있었다. 같이 준비했던 안무팀도 그렇고 제작진분들도 그렇고 큰 충격을 받으셨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연습할 때까지 제가 그 실수하는 모습을 거의 보이질 않았었으니까요. 이런 모습을 보일 거라 생각 못했고 저희 씨도 최선을 다하고 내려오면 아쉬움이 없을 거예요. 네, 저렇게 내려오니까 죄송한 거죠. 같이 노래를 부른 추혁진 군에게도 죄송하고 보신 분들에게도 죄송하고요. 예, 그래서 더 잘하기보다는 실수 없이 마무리하는 모습은 보여드리고 싶었다. 그렇군요. 근데 저 화면 좀 다시 보면 저도 저때 정말 너무 안타까웠어요. 왜냐면 이 손으로 이렇게 할 때 저때 이제 이미 저 때는 이미 또 나가는군요. 네. 감정이 막 흔들리기 시작을 했었던 네. 건가요? 열심히 하려다 보니까 춤을 출 때 너무 과하게 힘을 들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춤을 많이 췄었던 사람이면은 힘 빼고 하는 방법도 그러니까 있는 이렇게 거거든요. 지금 잘하시네. 맞아요. 근데 네. 아파서부터 막 가니까 체력적으로 힘이 달렸던 거죠. 예. 마이크를 한 손에 들고 죄송합니다. 자꾸 아닙니다. 그 아픈 적 괜찮습니다. 질문 드려서 예. 손을 이렇게 하고 네. 마이크를 들고 노래를 해야 되는데 아주 복잡했습니다. 갑자기 이러다가 실수를 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거 연습 많이 했었을 것 같은데. 네. 그래도 그때 안 되나 봐요, 그때는. 그게 갈수록에 경연 단계마다 준비 시간이 짧아집니다. 아. 예전엔 처음에는 할 때는 뭐 한 달의 준비 시간, 3주의 준비 시간, 2주의 준비 시간 이게 점점점 짧아요. 최대한 뭐 일주일 준비 시간. 그래서 최대한 채워서 가려고 했습니다마는 예, 제가 그렇게 또 그렇군요. 아유, 누구나. 근데 저는 조금 네. 안타까운 게 자, 세 번째 질문 자연스럽게 들어가겠습니다. 됐습니다. 다른 분들 예를 들어서 뭐 안성훈 씨나 이런 분들은 네. 한번 정말 휘청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추가 합격이라는 기회를 받아서 갔거든요. 네. 근데 나는 네. 그 추가 합격의 기회가 없었어요. 딱 실수 한 번 거기서 했는데 아. 그걸로 바로 아웃이 됐어요. 예. 억울하지 않으십니까? 하나 바로 들었습니다. 지금 바로 망설 들었어요. 그래요? 여지가 없습니다. 왜요? 그 경연 프로그램이고 예능 성격이잖아요. 예. 많은 119명이 출발을 해서는 당연히 어떤 그 패자부활에 대한 요소도 있어야 되는 거고. 근데 지금 그 단계 가서는 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실력으로 승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춤도 실력이다. 네,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저는 아쉬워하면 안 된다고 보고 다만 그렇게 제가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한 3일 동안 새벽에 눈을 떠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을 자꾸 입으로 불러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요? 예. 없는가? 그 부분을 계속 불러보게 되죠. 자, 다시 한번요. 없는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자, 없는가 이렇게 가는 부분이 있죠. 이렇게 하시던 예, 분이 그렇죠, 맞습니다. 참 무대라는 게 그래서 어려워.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그래서 지금은 마음 편안하고 원 없이 저는 하고 내려왔다 싶습니다. 예, 잠깐만요. 네. 자, 그러면 다음 질문 바로 네. 이어서 자, 원 없이 한다고 했는데 네. 다른 분들 보면 네. 지난번에 시즌 1 때 나왔다가 한 번 더 하자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예. 만약에 시즌 3를 한다. 네. 그러면 그때 재도전하실 의향이 네. 있습니까? 이걸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무조건 이거 그래요? 왜요?
제가 이렇게 경연 프로그램이 힘들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 보여지는 것과 실제 그 무대를 준비하는 많은 사람들의 이 고민과 또 고통이라면 고통 감내될 부분이 이건 아무나 설 수 있는 무대가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정말 저는 이번 도전으로 큰 자극을 받았고 깨달음을 많이 얻었고 이것만으로도 저는 정말 충분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실 시작이신 거네요. 네, 시작입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가수로 이제 활동을 하시는 겁니까? 네, 그 팬분들께서 힘을 많이 주셨습니다. 저는 사실 가수를 준비하기 위해서 시작을 한 게 아니었고 요 도전 자체가 의미를 뒀었기 때문에요. 예. 근데 당신이란 노래도 들으시고 많이 마음의 위안, 눈물을 흘리셨다는 분들을 의견을 들었을 때 그 노래 보면 정말 눈물 나요. 들으면. 제가 할 일이 이제 생긴 것 같다. 아. 마음의 위안을 드리는 노래를 이제는 불러드리는 것이 저도 행복일 것 같다. 그래서 팬분들의 응원에 힘입어서 저는 아직 가수가 아니거든요. 제 노래가 아직 없기 때문에 신인 가수를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이 무대 이 뒤에 그 백 화면이라고 하는데요. 네. 저거 보셨어요? 아니 지금까지 뉴스 하시면서 자 이제 김용필 씨의 얼굴이 이따가 아니요 이쪽 말고 이렇게 한번 다시 돌아가 볼까요? 죄송합니다. 아니 본인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무대에서 지금까지 뉴스 해본 적 없습니다.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제는 처음입니다. 완전히 바뀌었어요. 처음입니다. 이제 나는 가수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가수의 길을 들어서기 위해서 준비하는 단계라고 봅니다. 제 노래가 비로소 나왔을 때 저는 그때 이제 가수가 되는 거겠죠. 혹시 뭐 곡 주겠다 이런 분들 벌써 나옵니까? 정말 감사하게도 예.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서 그렇게 말씀을 주시고 계셔서 곡 신곡 나오는군요. 조율을 하고 준비를 해보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야, 사실 그 노래 듣고 싶은데 아직 이제 준비 중이시니까 잠깐만요. 또 질문이 한 분 오셨다는데 요거는 제가 바로 그냥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보니까 저는 참 불안하기 시작한데 시청자분이 왜요? 김용필 뉴스 하는 거 보고 싶어 뭐 이런데요. 네네. 만약에 TV조선에서 아나운서로 출연하시는 거를 요청한다면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 없다. 제 얼굴 안 봐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거 이걸로요? 하나 둘 셋. 중간으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쪽에 가까운데 지금은 제가 당장 해야 될 일이 생겼고 매일매일 지금도 연습을 하고 있거든요. 기대해 주시는 만큼의 걸 또 보여드려야 되니까 지금 또 조금 전에 다행히 오프닝 진행을 할 수 있는 또 영광을 주셔서 기분 좋게 했고요. 지금은 가수로서의 본분을 충실히 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시청자 여러분께 앞으로 어떤 김용필, 어떤 가수로 다가가고 싶은지 말씀 좀 해주시죠. 처음에는 제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해서 노래를 본격적으로 부르기 시작했는데 제 노래를 들으셨던 분들께서 감사하게도 마음에 또 몸이 아프신 부분이 굉장히 치유가 되는 걸 느끼셨다는 분들 보셨을 때 저 스스로도 그 사연을 눈물 흘리면서 봤거든요. 제가 할 일이 생겼다 분명히 듣는 분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안아주고 위로해주는 노래를 많이 들려드려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사건 파일 24 지금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께는 어떤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드렸던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께서 마음 깊이 품고 계셨던 김용필을 통해서 보고 싶으셨던 모습이 충분히 어떤 모습인지 이제 제가 깨닫고 있습니다. 그 진심을 담아서 초심 변하지 않고 노래에 담아서 그것으로 보답을 하겠습니다. 응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